여러분 빚더미 이러면 여러분 우리 가게도 기업도 국가도 경제 주체들이 다 빚더미다 이렇게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그중에서 진짜 심각하다는 게 자영업자들 빚더미 심각하다. 2030 빚더미 심각하다. 예, 고령자 빚더미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직장인들의 빚더미도 장난이 아닙니다. 기준이 2020년이에요. 통계청이 발표한 게 2020년 걸 발표를 했는데 임금근로자 평균 대출액이 4,862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전년 대비해서 10.3% 늘어났어요. 10.3%. 4,862만 원에 10.3% 늘었다 놨다는 것은요. 여러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10.3%가 늘어난 적은 없다는 거죠. 2020년에 말입니다. 그것도. 2017년에서 2018년 올라온 거 보면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는 4,862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2017년 대비하면 굉장히 많죠.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2017년에는 3,974만 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2018년에는 4,175만 원, 2019년에는 4,408만 원인데 이게 4,862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뭐 빚더미 아닌 사람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직장인들은요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월급 받는 사람들이 빚을 많이 진다는 것은요 월급 받아서 지금 생활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왜 월급 받아서 생활이 안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월급 받아서 그 돈으로 뭐 연끌을 해서 아파트를 엄청 샀다든가 아파트를 샀다든가 아니면은 또 빚을 내서 비투를 했다든가 주식에다 투자하는 거죠. 벼락거지 면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빚이 많아졌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단은 기본적인 진단이고요. 그 속 깊이 들어가 보면요 상황이 다릅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이렇지 않지만 사실상 말입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쪽으로 내려오면요 임금이 줄었어요. 그것도 많이 줄었어요. 많이. 주 52시간제 때문이잖아요. 주 52시간제 때문에. 아니 주 52시간을 주 68시간 일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한 달에 한 34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 52시간 강제하니까 월급이 거의 100만 원이 날라가요. 100만 원이.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노조가 세니까 이게 못 낮춰졌지만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낮출 수밖에 없어요. 낮출 수밖에. 더 일을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요. 정부의 정책 때문에 임금이 줄었고 지금까지의 씀씀이는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 살림이라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살림이라는 게 월급을 200만 원 받아오면 200만 원에 맞춰서 살림합니다. 월급을 300만 원 받아오면 300만 원에 맞춰서 살림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00만 원 받아오던 월급을 200만 원 받아오면 100만 원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그게 빚이에요.
그게 빚. 그게 빚입니다. 저는 그만큼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거든요. 정책 실패. 아니라고 계속 우기는 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니라고 우기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정책 실패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 자체가 아니다. 정책 실패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직장인들마저 이렇게 빚더미에 올라앉으면 소비는 누가 하나요? 소비는?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가 힘들어집니다.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GDP라는 게 한 나라 국민이 총 생산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해 동안 생산하는 금액 총액을 말합니다. 그 대비해 보면 106.5%인가요? 100%가 넘습니다. 이게 80%가 넘으면 이미 소비에 타격을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106.5%면 타격을 줘도 엄청 주겠죠.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걸 한번 보세요. 연령별 정감률을 보면 우리가 더 놀랄 수도 있습니다. 29세 이하 29.4%, 30대 15.5%, 40대 10.4%, 10.0%. 제가 왜 이걸 먼저 읽는지 아세요? 이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계층입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계층인데 지금 빚이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는 건 결국 말입니다. 소비의 문제가 저는 생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소비의 문제가. 50대, 60대, 70대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심지어 70대는 줄어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결국 소비를 해야 되는 어떤 주체 중에 하나인 직장인들이 임금이 줄어들므로 해서 또 대출이 많이 늘어나서 결국 우리 경제에도 타격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작은 단서가 큰 일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측했던 대로 계속 그렇게 큰 일들 많이 만들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이 이렇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는 어쩌면요 큰 치명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은 다 빚더미잖아요. 다 빚더미. 그나마 일정하게 돈 버는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지 이들이 소비 안 하면 누가 소비하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따지면요. 1인당 2022년 3월 30일 현재입니다. 1942만 원이에요. 아마 올해 안에 1인당 부채가 나라 빚이 2천만 원까지 돌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2천만 원, 나도 2천만 원, 내 아내도 2천만 원, 다 2천만 원 빚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러니 말입니다. 국민 전체의 소비 기반이 저는 굉장히 불안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직장인들까지 이렇게 되니까 소비에 대한 우려감 저는 점점 커진다고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단서도 우리는 미리 조심하면요 손해를 덜 볼 수 있다는 것 오늘 방송에서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